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차량부터 하시고. 네, 직접 쓰셨네요. 감사해요, 형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저는 이모기 형 옆 사이드입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여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의원 얘기 잘 들으셨어요? 네. 김병주 의원이 무슨 얘기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호경 의원이 유튜브를 끊었다고 했는데 유튜브를 끊지는 않고 방송을 끊었어요. 네. 방송 기자들도 잘 모르던데요. 정청래 소추단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국회 측 소추위원입니다. 소추위원회는 없어요. 소추위원. 딱 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야당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소추를 꼭 이뤄내자 하는 뜻에서 소추단을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소추단의 또 단장이기도 한데 법률적 직위는 국회 측 소추위원은 딱 한 명이고요. 피소추위는 윤석열 딱 한 명이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정에서는 제가 검사 역할을 해서 피소추인, 피정부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저의 역할을 대신해서 법률 대리인 변호사 17명이 있고요. 윤석열 피청구인도 법률 대리인들이 10몇 명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재판관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BS 뭐 MBC 이런 기자들도 그냥 소추 단장 이렇게 하는데 그건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12월 3일만큼 놀랐어요? 그렇진 않죠? 네. 어제 우리 민주당 심야 의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경 의원은 대구의 일정 때문에 어제 참석을 못했는데 다들 막 놀라고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풀이 죽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땐 또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내! 왜 이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직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막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아요. 횡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더라. 그래서 어제도 잠깐 반발짝 뒤로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역사는 전진하게 돼 있고 윤석열은 파면되게 돼 있고 그리고 대선도 우리가 이긴다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속 취소가 됐어요. 이걸 김병준 설명했습니까? 취소된 이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구속됐으면 열흘 안에 구속 기소를 해라 이겁니다. 열흘 안에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열흘 안에 그냥 기소를 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은 2번이나 시간을 끌었어요. 하나는 내가 체포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심판해달라. 그걸 보고 체포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러면 판사가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사한 걸 내면 안 됩니다. 검사들이 직접 타자치고 쓰고 본인이 자술서 쓴 것을 그대로 통째로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수사가 중단되게 돼 있죠. 그 시간만큼 빼주게 돼 있어요. 또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체포 적부심이 기각됐어요. 체포되는 게 맞아. 그걸 누가 판단했습니까?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를 구속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다시 심판해줘. 그래서 다시 그 서류를 수사 서류를 또 판사한테 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는 동안은 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체포가 맞느냐 틀리냐 체포 적부심할 때 서류가 가 있던 시간, 구속 적부심할 때 갔던 시간 이걸 다 빼고 열흘. 그러니까 열흘보다도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플러스해서 요때 그러면 구속 기소를 하면 되겠다라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날로 계산했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밤 9시에 갖다 주고 그 다음날 9시에 가져왔어요. 그럼 12시간 걸렸죠? 그렇지만 이틀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판사는 이틀로 계산하지 않고 9시간으로 계산한, 12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9시에 갖다 주고 9시에 갖고 왔으니까 12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피의자들 구속, 적부심, 구속 기소 기간 이거는 날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날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9시간 지난 다음에 기소를 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검찰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날로 계산했으니까 이틀을 빼주겠구나. 근데 12시간만 빼줘가지고 시간이 오버된 거예요. 구속기소한 시간이 몇 시간? 9시간 45분. 그러니까 일단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에서 했으니까 검사는 2심 재판부에다 우리는 이거 승복을 못하겠다. 다시 판단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짜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구속기소 할 때도 그냥 구속기소 하면 됐어요. 공소장도 다 기소장도 다 써놨는데 웬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다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 거죠. 그때 시간을 지나도록 회의를 한다고 쇼를 해놓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판결을 해서 풀어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즉시 항고를 안 하고 풀어준 거 그게 다 시나리오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을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심우정을 오늘 민주당에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우정 나빠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 이해를 하셨고, 그러니까 심우정이 윤석열이 풀려났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풀려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결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을 지금 풀어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해서 형사재판. 이건 형사재판이에요. 윤석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해서 한 건 무슨 재판? 헌법재판. 따라하세요. 헌법재판.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형사재판은 뭐냐?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러서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죄를 졌으니까
사형이나 무기나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거를 재판하는 것을 보고 형사재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형이냐 무기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서 이건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 그만둬. 형량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계속 하게 할 건가 못하게 할 것만 심판하는 게 헌법재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따라하세요. 일단 안심. 일단 안심. 네. 강의 끝. 자, 이제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걸로 저렇게까지 풀어주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혹시 더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고모님 막 걱정 근심이 대단해 지금 팔짱 끼고 있으면서 대단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위반했다 라고 해서 다 파면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야. 가벼워.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파면 안 돼. 그걸 보고 뭐라냐? 기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몇 명이 뭐 문제가 있었지만 기각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냐, 중대하냐, 아니냐, 요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 중계방송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제가 앉아있는 거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주로 뭐였어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냐 말았냐 요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아까 김병주 의원이 요원이다, 인원이다, 의원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것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왜? 그것만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따졌으니까. 그런데 광명갑 우리 당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것만 따졌잖아요. 그래서 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박정군 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난 들었다 지시를 했다 안 했다 막 이러고 지금 윤석열은 또 나는 인원이란 말을 내가 안 쓴다 사람이란 말을 쓴다 그러면서 1분 15초에 인원이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5가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근데 안 따진 게 있어. 뉴스도 안 나오고. 그게 뭐냐?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주장하듯이 비상선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헌법 7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시, 준전시,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 경찰로서는 도저히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 그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국가 비상사태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경찰들이 어디 다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야 치안이 유지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77조 1항. 헌법에는 77조 1항으로 돼 있고 개헌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개헌법에는 2조 6항에 똑같은 내용일 때 개헌을 선포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날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저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특활비를 깎고 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법률조차 그때 전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란이 안 돼. 그냥 그거는 77조 1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것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위반한 게 하나 나왔죠? 77조 1항 개헌할 때 전시가 아니었으니까 개헌에 일으킬 만한 조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는 지금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거 뭐 얘기거리도 안 돼. 두 번째, 포고령을 발표했죠?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1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에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있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77조 4방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합법적인 계엄이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 무력으로 침탈하거나 국회의원 잡아가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이에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비상계엄이 필요해요.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런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면 안 돼요. 국회를 봉쇄하면 안 돼요. 계엄군들이 국회를 쳐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포고령 1항이. 아셨어요? 그러면 국회는 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합법적인 비상계엄, 전쟁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왜 국회는 건들면 안 되냐? 노터치해야 되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한 거예요. 아셨죠? 네. 야, 강명갑 당원 여러분 진짜 엄청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엄 포고령 1항은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전문용어로 위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헌법 위반한 거 두 번째 지금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갔잖아요.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독립된 헌법기관. 거기를 쳐들어간 거예요. 이번에요. 감사원에서 중앙선관위를 감사했잖아요.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감사원을 어디에만 했냐? 행정부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앙선관위는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닌 제4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쳐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간 것이 헌법 위반이에요. 자, 우리가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형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없고 형법에 형법 제2장 내란의 죄 가로치고 가로닫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내란을 규정해 놨어요. 내란은 어떻게 하냐? 어떤 게 내란이냐? 국토의 일부를 빼서 장악해. 이게 내란이에요. 이렇게 내란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게 뭐냐면 국헌문란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봤죠? 국헌문란이란 뭐냐 그러면 국헌은 나라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형법 91조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들으세요 좀. 형법 9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경우는 내란이다. 이런 경우는 형법 91조 1항 국헌문란 내란이라 함은 1.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요. 우리 안성환 우리 의장님
이분이 소매치기를 했어. 좋은 걸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소매 좋은 걸로. 아니 다른 거 성범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성범죄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안상환 회장이 소매치기를 했어. 자 소매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조사받고 지장 찍고 그게 어디 서류를 가요? 검사한테 가요. 그리고 검사가 이 사람 소매치기 했네 진짜로 그러면서 기소를 해요. 구속 기소든 불기소 기소든. 그러면 판사가 안성환 피고인은 소매치기 한 게 인정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복하면 2심으로 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좀 과했고 징역 6개월에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어. 대법을 가서 확정이 됐어. 뭐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처벌되는 과정이 쭉 있잖아요. 그것 없이 제가 가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본인 의장입니다. 너 소매치기 했어? 안상환. 막 때리는 거예요. 이빨 뽑고 막 이렇게. 이걸 보고 린치라고. 법률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 이걸 린치라고 해요. 린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 이게 내란이고 두 번째 조항은 뭐냐?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 다시 말해서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무력화시켜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내란인 거예요. 명확하게 형법 91조 나와 있는 거예요. 내란이에요. 자, 중앙선관위 갔어요? 안 갔어요? 핸드폰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서버 가서 뭐 촬영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란한 것도 헌법을 위반해서 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이건 안 따져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윤석열이 헌법 위반한 게 지금 명백하게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판사 잡아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청래 잡아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진짜 있잖아요. 88년도 학생운동하다가 안기고 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와가지고 후배 자취방에 자고 있는데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을지로 어느 호텔에 가서 4시간 동안 팬티 빨고 수건으로 눈 가리고 맞았어요. 4시간 동안 그냥 계속 맞았어요. 검은 폭행.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눈 뜨고 맞으면 움찔움찔을 하지. 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어디서 발길질이 주먹질이 날라오는지를 모릅니다.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 그리고 수돗물을 틀어놨어. 혹시 어쩌면 나를 물고문을 할지도 몰라. 근데 물고문은 안 당했어. 근데 그 물고문의 공포. 그걸 4시간 동안 그렇게 수건 눈 가리고 맞은 저도 트라우마가 있죠. 비상계엄 소식 듣고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바로 갔어요. 우리 보좌관 말이하면 통화를 하면서 갔대요. 우리 보좌관하고 우리 집에서 국회까지. 저는 통화한 기억이 없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의원님 그때 저랑 통화하면서 가셨잖아요. 의원님 단 뛰어넘은 게 10시 48분이에요. 근데 저는 보좌관하고 통화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멘붕인 상태예요. 방을 뛰어넘었어요. 여담이지만 저는 방을 손을 탁 잡고 착 띵틀틀하듯이 착 뛰어넘었어요. 착 뛰어넘었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분이 얼굴 살이 많아. 그 얼굴 무게가 나보다 더 나가나 봐. 거기 가면 이제 착살 비슷한 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발이 낀 거예요. 넘어가다가. 그리고 얼굴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발이 안 빠져.
그래서 발을 빼려고 발버둥 치다가 발톱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상처 나가지고 개헌 그때 여기 반창고 붙이고 다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했어요. 저는 당 뛰어넘는 건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키워가면서도 싹 넘더라고. 저도 그냥 팔 탁 잡고 탁 넘었어요. 이모경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저도 운동권이에요. 여기도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운동권. 이모경 의원하고 저 동지애를 느낍니다. 여기도 운동권, 저도 운동권. 딱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 뒤쪽, 운동장 쪽, 헬기 내리 쪽, 제가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헬기가 나중에 착륙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본관 앞으로 가는데, 본청 앞으로 가는데, 진짜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야, 대학교 4학년 때, 그게 36년 전이에요. 그때 을지로 어느 호텔에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던 그 생각이 납니다.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안 맞아본 사람은 그 공포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4시간 동안 속옷차림으로 맞아봤기 때문에, 야, 지금 경군이 본청 앞에 진을 치고 있을 텐데, 나는 또 잡히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뛰는데, 이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에요. 합쳐서 11,000근이더라고. 아, 진짜로. 근데 이게 한 발짝 뛰고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도망갈까?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빨리 가서 개헌을 해제해야 된다. 왜냐면 집에서 뉴스 YTN 뭐 보고 있다가 개헌이 탁 터졌어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딱 들고 맨 처음 전화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뭐라는지 알아요? 받자마자 막 웃더라고. 에이, 딥페이크예요. 대표님,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김혜경 사모님도 유튜브를 갖고 왔나 봐. 핸드폰을. 우리 집사람도 개업이라는데요? 여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첫 번에 이재명 대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국회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온 건 저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자기가 개업 해제했다고 막 큰 역할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최초로 중요한 역할은 저였습니다. 빨리 집을 탈출해서 국회로 오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쌤이사한테 전화했어요. 저 내려주고 바로 갔기 때문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국회로 가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 집에 못 들어가게 며칠 있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집을 나가는데, 저희가 9층이거든요, 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를 탁 눌렀는데 1층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 뒷모습을 봤대요. 뒷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말을 못했대요. 재수 없을까봐. 그래서 속으로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마음은 그랬고,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내가 또 개헌부에 끌려가서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벙커에서 팬티바람으로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 그런데 다행히 도망갈까? 이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본청이 이제 가는데 여기 쳐다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게 돌아서면 제 모습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아니 근데 개헌인데 군인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정문 이런 데서만 경찰이 막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뛰어갔어요. 개헌이라고 저거 어떻게 없다. 그래서 막 뛰어가 들어갔거든요. 갔더니 한 10명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며칠 하루가 이틀 지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저기 법사 현장 있던데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체포 명단이에요. 저는 이재명만 잡아갈 줄 알았어요. 왜 나까지 잡아가려고 그러지?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기사가 나더라고요. 정청래, 박찬대, 뭐 조국 다 체포 리스트에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기분 좋았어요. 아, 여기 못 끼면 가오가 안 서는데. 그래도 체포 명단에 내가 들었네. 아이, 그래도 체면이 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노상훈 수첩 나오고 뭐 100명들 끌고 가려고 그랬다. 지하 벙커를 끌고 가려고 했더니 하니까 안기부에 끌려가 호텔에 맞았던 그 트라우마 또 생기는 거야. 내가 이모경한테 이거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 지금. 또 그 공포가 오는 거야. 야,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아찔한 순간이 나도 모르게 지나갔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랬어요. 우리 둘이 수방사 지하 벙커 구금시설에 가면 분명히 옆방으로 배치해놨을 거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 비명 소리를 듣게 하려고 반드시 옆방에다가 배치해놨을 거다. 그러면 대표님이나 나나 얼굴 강대뼈 나가고 이마 함몰 되고 이빨 빠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서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 저는 알아요. 원래 비명소리를 듣게 합니다. 공포에 질리듯.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선관위원장 직접 노상원 씨가 뭐 취재한다는 그런 보도 있었죠. 야구방망이를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야구방망이를 보는 순간 그 공포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총 맞아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냥 총 막 픽 가는 거니까. 고통의 시간이 짧아요. 이 야구방망이는 길잖아. 고통의 시간이. 야구방망이를 맞아가면서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야구방망이를 두렵다는 거야. 저도 똑같습니다.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체포하려고 하고 실제로 끌어내려고 그러고 뭐 4명씩 끌어내라 뭐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뭐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다 부정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소용 없어요. 왜냐? 그 군인들 사령관들이요 검찰에 가서 다 이미 조서를 맞춰놨어요. 이미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한번 속여볼까 거짓말할까 이러기 전에 애저녁에 갔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다 썼어요. 그것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게 증거 자료로 채택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지루하더라고요. 왜? 이미 증거로 곽종근 사령관,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때 비아폰으로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뭐하라고 했어요. 하는 거를 이미 검찰에 가지고 다 써놓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고 지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입회해가지고 변호사 동의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사 입회했습니까? 본인이 확인했습니까? 본인이 도장 찍었습니까? 하고 재판관이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겠다 하고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 이미 피해자 진술조서에 다 있는 거를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뭘 믿는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에 가서 조서받은 내용 끄집어내라고 했다 말했다 이거 진술된 내용을 그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그걸 믿고 판결문을 쓰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위반한 거 이제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헌법을 위반하긴 했어도 이건 심각해야 돼.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그것만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에요.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가 뭐예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입니다. 130조는 헌법을 바꾸는 개헌은 국민투표를 위해서 한다. 이게 130조예요.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 조항에 맞게 모든 법률이 뿌리를 뻗은 거예요. 헌법에 맞게 법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은 옳아요. 그런데 이것도 강명갑 당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율 당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왜? 이건 하고 제가 바빠서 우리 당원들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 11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조항이 11조입니다. 84조가 있어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래? 두 개가 틀리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84조는 특수계급을 인정해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죄를 저질러도 5년 동안 재판을 받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딱 한 사람 대통령만 헌법적 특권으로서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굉장히 똑똑해. 서울대 나왔는데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저분은 맨날 노래만 듣고 다니더라고. 헌법을 공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 왜 이랬을까? 아니 대통령은요 임기 5년 동안 현직 대통령은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재판받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가다가 누구를 뜯어 팼어요. 재판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 대통령 끝나고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모경은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어디 가서 침 뱉잖아요. 누가 신고하잖아요. 가서 뭐 벌금 물어야 돼요. 대통령은 관계없어. 왜 그럴까? 대통령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66조 66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의 지속성, 국가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에 대표하고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수반이다. 국가의 지속성, 계속성을 유지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여받은 책무가 제일 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죄를 잠시 묻지 말자. 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형사상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적 특권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럼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못 묻게 돼 있어. 헌법 84조에서. 그래서 평상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어요.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뽑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법치주의, 네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법치주의 네가 조금 양보하고 있어. 5년 동안. 이거를 법률적으로
평상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꿀리는 거예요. 그 얘기 알겠어요? 민주주의가 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양보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따 진짜 어려운 거가 하네 지금. 헌법 학자들도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렇죠. 답은 똑똑하니까. 자, 그런데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르면 경우가 달라져. 내란과 외환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내란죄는 미안하지만 현직 대통령 5년 기간에 하더라도 처벌해야 되겠어. 처벌해야 되겠어. 그게 헌법 84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란의 죄를 저질렀네? 그러니까 내란죄 이외에는 기소를 못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징역 20년, 15년이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안 돼요. 내란 우두머리죄, 중요 임무 종사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때는 야 지금까지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민주적 절차에 뽑힌 대통령에서 헌법 1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4조에서 봐줬는데 이거는 안 돼. 내란죄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주의도 좋지만 네가 이번에 좀 양보해. 법치주의로 처벌해야 되겠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면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파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됐어요. 어머 큰일 났네. 이제 저 사람들 막 돌아다니겠네.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 돼요. 그럼 특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란죄로 지금 구속 기소했다가 석방됐잖아요. 다른 죄,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뇌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학법 위반 이런 걸로 다시 구속 기소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면만 되면 다른 걸로 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서 좋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가? 중대해요. 왜?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저도 얘기했고 우리 법률대리도 이만큼 중대하다라는 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을 파괴했어요.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했어요. 너무나 중대해. 옛날에 우리가 국사 교과서 국사 수업할 때 삼국시대 얘기할 때 율령반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 다 압니다.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냐는 뭐냐? 율령반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으로 보면 헌법입니다. 헌법은 삼국시대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율령반포. 그 정도로 국가에 있어서 헌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헌법을 위반한 걸 떠나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이건 파면거리가 충분히 될 정도로 중대합니다. 중대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파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부수적으로 환율 폭등하고 주가 떨어지고 뭐 우리 죽겠고 이런 거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알지만 증거적으로 그거를 채택하지는 않아요. 헌법을 파괴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아까 김병주 의원이 내가 할 걸 자기가 하고 왔어. 주문 피의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마지막 말인데 그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것도 마포를 얘기 안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전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에 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 피의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약간의 국가적 손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파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어떻게?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지금 석방이 됐다 할지라도 파면이 되면 다른 걸로 내란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기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하면 된다. 다시 들어간다. 파면은 된다.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넘어야 될 사실이 또 있어요. 대통령은 누구로 할 것인가? 집권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다. 이럴 거고, 딱 5분만 편에서 왜 우리 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는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나머지 기간 70년은 다 전작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했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잘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물론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이 뽑혀야 돼요. 자, 우리가 10대 경제대국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 차 때 나왔어요.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요. 거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238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몇 등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기관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5년 때 11등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건 누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외환보유도 많았고요. 그리고 국방비 지수도 많았고요.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 전 세계 6등 하거든요.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할 얘기 너무 많지만 WF 국가 경쟁력 지수 이명박 때 몇 등? 11등으로 끊어놨으면 10등, 9등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 때 24등. 박근혜 때 몇 등? 26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13등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국가 경쟁력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0대 경제대국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룩한 업적이다.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의존, 대외 경제성, 대외 의존성이 높아요. 그런데 수출이 잘 돼야 돼요. 무역이 잘 돼야 돼요. 무역액 문재인 대통령 때 몇 등? 수출액에 5등, 6등 했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겁니다. 이모경 의원이 국정감사 때 얘기했어요. 82개 국가 234군데 한글 강당에서 학원에서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베트남, 독일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됐어요.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외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BTS의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 문화 강국.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언제 됐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원만 했어요. 가이질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JSA 웰컴 투 동방골부터 한류가 시작됐는데, 한류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장관이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한류란 말은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의 꿈을 실현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방역 선진국이라고 얘기해, 우리를. 근데 왜 미국보다 우리는 방역을 잘했을까? 그것은 인터넷의 힘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된 것은 이 능력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따라하세요. 감염 경로. 추적 능력. 이게 1등이었어요. 우리만 QR코드로 분리했어요. 격리했어요. 그 능력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방역 선진국이 됐는데, 인터넷망은 누가 깔았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깔았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문화강국의 꿈, 방역 선진국의 꿈이 그 후에 실현이 된 거예요. 무릇 지도자라 함은
앞으로 내다보면서 통찰력 해안을 가져야 돼.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사력은 전 세계 6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어쨌든 다시 추스리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가 잘할 것 같아요. 지켜주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본 바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뭘 잘할까? 제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모경 의원이 자꾸 지금 시계를 보고 있어요.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전까지는 내란 진압, 내란 극복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60일간 대회전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광명갑 우리 당원들께서 광명을 책임져 주시고 저는 마포 을도 책임지고 이모경과 손잡고 저는 전국을 다니랍니다. 이모경 의원이 혹시 광명에 없으면 어디 가서 놀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청래 의원이랑 손 붙잡고 어디 절에 가 있든가 아니면 호남에 가 있든가 아니면 경기도 어디 가 있든가 둘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구나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거라 하시고 이모경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는 이모경과 함께 광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제 바람은 우리가 정권도 잡고 잘 되면 이모경이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장관도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봐도 여성 몇 명 장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당에서 이렇게 주변에 아무리 봐도 이모경만 보여. 잠깐 와봐요. 잠깐 와봐. 어제 저녁도 제가 22대 초선 의원 영입인재된 이제 그 의원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을 때 그 의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왜? 처음 왔을 때 햇병아리 때 제가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의정활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말고 5명 의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모경 의원을 쳐다보면서 의정활동해라. 이모경 의원이 5년 전에 처음 영입인재 됐을 때도 내가 교육을 했는데 내 교육에 가장 잘 따라온 모범생 국회의원이 이모경 의원이다. 그러니 이모경 의원처럼 하면 당신들도 이모경처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22대 영입인재된 초선 의원 가끔가다 제가 모임을 해요. 밥 먹어요. 그때 이모경 의원을 부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모경 의원을 직접 보고 이모경 의원 얘기도 들어가면서 의정활동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21대 초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잘했고 의정활동도 제일 잘했고 성과도 제일 많이 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대선 때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조직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낸 의원이 이모경 의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만나러 갈 때 이모경 의원하고 저도 같이 갔어요. 실제로 엄청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계종도 갔고 그래서 광명갑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모경 의원 선거운동 할 때 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오죠. 또 지난번 22대 총선 때도 와서 제가 춤췄어요 안 췄어요? 췄잖아요. 계속 이때 축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모경 의원은 오라고 오고 제가 가라고 가는데 여기는 그냥 제 고향 같아. 제 2의 제 지역구 같아. 그래서 이모경 의원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당의 기쁨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너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쓸모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 많이 가더라도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들이 광명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원래 건대 산업공학 학사를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공학 쪽이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때는 대모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앞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전화했다.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정청래 사실이 아니죠. 잠깐만요. 정청래 우리 또 법사위원장님은 내가 제일 먼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전화기를 압수수색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이 먼저 하셨다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이미. 정청래 의원이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그리고 또 체포 그 명단에 이재명 다음 정청래 의원님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강화문을 나오실 때 경호원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청래당의 팬클럽이 경호원 복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 빨간 봉을 들고 정청래 의원님 이 주위를 다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청래당이 마포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경복궁 집회 나가는데요. 제 주변에 4명이 건장한 경호원들 4명이 딱 경호를 합니다. 저를. 왜냐면 제가 좀 위험해요. 노출되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국정원 요원들을 무술 지도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잠깐 비쳤는데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박선원 의원이 봤어요. 그 교수님. 국정원 요원들 무술 지도하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교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모경 의원도 위험에 빠질 경우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경호 요원들이 갈 테니까. 그래서 사무장 저기 키는 크고 멀쩡한데 좀 안 되겠어요. 약해 보여. 그리고 제 옆에 최근에 있어요. 개혁 선포 이후 응원봉을 들고 저희가 계속해서 거리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진을 보면 제가 옆에 정청래 의원님 옆에 있잖아요. 이상하게 정청래 의원님이 이모경 의원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런데 그 다음날은 전화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자고 계속 전화가 와요. 아니, 그 다음날은 제가 얘기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갔더니 위성군하고 둘이 놀고 있더라고. 딱 끊겼어. 그래서 놀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하고만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청래 의원님이 연락을 하면서 항상 옆에가 있는데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나갔는데 꼭 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걸어가다가 걸리고 응원하다가 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의충한데 가는데 이모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대구 갔다고. 항상 제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험지 지역 상생 협력이라고 해서 또 제가 대구 북구 갑 또 협력 상생 또 지역 위원으로서 또 도움을 좀 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거나 또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게 걸어가다가도 항상 그리고 이모경은 전후 집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네. 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아주 훌륭한 가문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10초만 얘기할게요. 안 돼요. 대통령 되면은 그거 청문회에 다 그거는 이제 우리 소중한 의원들이 많이 아까 계셔서 제가 다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잘 들으셨죠? 오늘 저희가 법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11조, 61조, 77조, 84조 네, 계속해서 헌법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으면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청래의 브레인이 아니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우리와 다른 머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커요. 지금 민주당만을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게요. 저는 민주당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 소추위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주의를 줘요. 민주당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의해라. 이런 다른 탄핵심판장에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와서 강의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국회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국회 소추위원이 아니라 이모경 친한 선배 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온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파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소추인 정청래 소추위원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